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 4장이죠. 상품 매매 기업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기업의 회계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식부기의 순환 논리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다 하더라도 저와 함께 끝까지 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좀 더 긴장을 하셔야 돼요. 좀 더 긴장을. 예.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재고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앞 시간에 살폈던 기업은 서비스 기업이에요. 서비스는 어떤 물건을 즉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대신해주고 돈을 버는 회사죠. 뭐 병원 같은 병원 의료 행위를 하고 돈을 번다라든지, 호텔 같은 호텔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번다라든지. 서비스 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은 없겠죠. 근데 서비스 기업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재화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회사들은 크게 상품 매매 기업과 제조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상품 매매 기업은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유통만 해주는 회사죠. 유통만. 그러니까 어떤 완성된 물건을 사서 팔아서 중간 마진을 남기는 회사죠. 뭐 이마트라든지 대부분의 백화점은 부동산 업종인데, 아무튼 그것도 사서 판다라고 봤을 때 상품 매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품 매매 기업에 있어서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이란 말을 씁니다. 반면 제조기업은 자기가 남이 만든 걸 유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원재료를 사서 공장을 가동해서 만들어서 파는 회사죠.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제조기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제조기업에 있어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죠. 과연 공장이 있다 가정할게요. 공장. 공장 같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공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선 원재료를 이렇게 구입하겠죠. 외부에서. 그럼 이 창고에 원재료라고 있을 겁니다. 원재료. 이거 원재료라 그래요. 그 원재료를 이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정에 투입하겠죠. 그럼 이 가공 중에 있는 것,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들고 있는 중인 물건들, 이걸 제공품이라 그래요. 그럼 그 제공품이 다 제조가 끝나면 이제 팔려 나가기 위해서 또 창고에 보관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제품 창고라 그래요. 제품 창고. 다 만든 물건이죠. 이처럼 제조기업에 있어서는 원재료에서 제공품,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재고자산이 자꾸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공장 시스템에 따라서도 동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한데요. 이걸 전문적으로 회계에서는 재무회계에서 이걸 공부하지는 않고요.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원가 회계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회계적 컨셉도 중요하지만 공장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회계 안에서 원가 회계가 포함되어서 보통 그렇게 학습하니까 우리의 지금 학습법인은 아닙니다. 제조기업에서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도외시한 상품 매매 기업을 기본 모형으로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실제 이제 원재료 말고 어떤 소모품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소모품과 원재료는 조금 다르죠. 공장에서 쓰는 소모품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라기보다는 가령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 있어서 나무는 원재료죠. 그렇지만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기계를 돌리다 보면 기름, 유류도 필요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윤활유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은 보통 소모품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공품하고 또 구분해서 반제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제공품과 반제품은 똑같은 개념인데 업종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중간 단계의 생산품, 즉 제공품이 판매가 가능한 제공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별도로 반제품인데 이론적으로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죠. 가령 철강 회사 가보시면요. 어떤 철근을 만들기 이전에 빌릿이라는 어떤 큰 막대 형태의 쇠 구조물을 먼저 만듭니다. 그죠? 그 구조물이라고 하면 쇠 막대를 먼저 만드는데 그 쇠 막대가 자기들끼리 거래가 돼요. 거래가. 그래서 일종의 시장성이 있는 제공품이라 해서 반제품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상품 매매 기업을 기본 모형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결국 상품이라는 것이 회사의 구입을 통해서 증가할 거고 판매를 통해서 원칙적으로 감소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입 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판매 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서 먼저 균형 중심을 잡고 디테일한 회계 처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